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장대익의 다윈의 식탁입니다.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표지도 만화책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서 청소년용 도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학과 유전학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이 책을 리처드 도킨스의 3부작 뒤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크게 보면 총 5가지 주제로 진화론에 관한 대화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첫째 날은 강간도 적응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둘째 날은 테레사 수녀처럼 이타적인 행동은 어떻게 진화해 온 건지 협동의 진화를 다루고요. 셋째 날은 유전자를 중간에 두고 발생과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넷째 날은 도킨스의 점진론과 굴드의 단속 평형설을 대비시키면서 진화의 속도와 양상을 다룹니다. 다섯째 날은 누구나 착각하기 쉬운 진화와 진보를 구분하죠. 그리고 끝으로 도킨스와 굴드가 생각하는 종교는 무엇인지 부록으로 첨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론 이 책의 가치 중 10%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도킨스가 가장 위대한 진화 생물학자로 생각하는 윌리엄 해밀턴의 장례식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는 그의 장례식장으로 한 명 한 명도 제대로 알기도 버거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소환합니다. 그러고는 이왕 모인 김에 진화론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해서 토론 패널들이 모여 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다윈의 식탁의 의미입니다. 이런 토론이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이리도 완벽하게 서두를 장식하면서 부드럽게 본론으로 넘어가는 책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보면 가능한 한 어려운 용어는 삼가고 쉬운 일상용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죠. 누군가 진화론에 관한 책 단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대신 전 이 책을 망설임 없이 추천할 겁니다. 이 책과 함께 다윈의 서재와 다윈의 정원을 합해 장대익의 다윈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한 권이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3권을 세트로 묶어서 광고하는 출판사의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화생물학을 더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독자가 아니라면 나머지 2권은 꼭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곳에서 다룰 테지만 2권 모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오히려 진화생물학에 느꼈던 흥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만 도킨스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대익 역시 사실과 가치는 별개의 범주임을 강조합니다. 설령 그것이 적응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비만을 택하지 않듯이 본능에 기대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핑계를 대기에는 인간은 너무 진보한 존재라는 거죠. 이 점만 염두에 둔다면 너무도 깔끔하게 잘 쓴 책이라 방송에서 별도로 다룰 만한 건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4장에서 인용된 독일 동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의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너무도 유명한 명제이죠. 1866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아감이나 꼬리의 흔적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는 진화 재현설을 주장하면서 해켈이 표어처럼 내세운 말입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1874년 출간한 책에 여러 척추동물의 배 발생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파일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인간 태아를 포함해 총 8종류의 동물이 모두 비슷합니다. 어떤 개체든 배 발생의 단계는 그 개체 이전의 진화적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건데 물고기는 물고기로, 파충류는 물고기를 거쳐 파충류로, 포유류는 물고기와 파충류를 거쳐 포유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해켈이 자기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대놓고 조작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켈의 명제가 너무도 호소력이 있었던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져 교과서에도 실렸죠. 그러다 130년이 지난 1997년 9월 사이언스는 생물학에서의 가장 위대한 위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뭐가 뭔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지도 알 수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생아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땐 똑같은 얼굴이었다가 성장하면서 달라질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충류나 포유류나 인간의 태아라 할지라도 초기 단계에선 물고기와 다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개통 발생을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늘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순서로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 태아는 당연히 가장 복잡한 기관인 뇌부터 눈에 띄게 형성되고 나서 몸과 사지가 형태를 갖추지만 파충류나 물고기로 내려갈수록 인간 같은 차별화된 발생 순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뇌가 곧 몸인 셈이기 때문에 전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듯 보일 뿐이죠. 이로써 진화 부분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장류 중에서도 유인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거기엔 인간을 비롯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가 포함되죠. 그 첫 번째 책으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진주현의 책 루이스 리큐와 제인 구다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인원 연구에 직접 이바지한 바는 없지만 세계적인 유인원 연구자들의 정신적 아버지였던 사람이 바로 루이스 리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인류학 전공자인 저자의 글쓰기 솜씨 때문이죠. 장대익처럼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지만 담백하고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다양한 이슈까지 빼놓지 않는 치밀함마저 갖추고 있습니다. 장대익의 다인의 식탁이 가수 이승환의 노래라면 진주현의 책은 이승환에게 많은 곡을 주었고 함께 2호 공감이라는 앨범도 발매한 오테오의 노래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서 독서가 즐겁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